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을 둔 50대입니다. 큰아들은 2년 전에 장가를 갔고 작은 아들은 3개월 뒤에 군에서 전역을 하네요. 저희는 가난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택시회사에서 오랜 기간 기사로 일을 하다가 택시 운전 20년 만에 개인 택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없는 형편에 다른 기술도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남편은 운전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우리 가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2년 전 큰아들 장가 보낼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좋은 거 못 먹이고 좋은 옷 못 입히며 키웠죠. 그땐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문득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좋은 곳도 데리고 가보지 못했고 방학 때도 늘 집에서만 두곤 했었네요. 저는 저대로 식당 일을 하고 남편은 택시 기사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고 미안해요. 큰아들이랑 둘째는 8살 차이가 납니다. 그땐 너무 힘들어서 둘째 아이를 가질 생각을 못하다가 단칸방을 벗어나 작은 방 2칸짜리 빌라로 전세를 가면서 둘째를 가졌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리 힘들던지. 큰아들은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공부도 그리 잘하진 않았지만 집안이 어려워 그런지 돈을 빨리 벌어서 독립을 하고 싶다고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큰아들은 공고를 나와서 집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회사 기술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인이 되고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3교대 근무에 명절에 근무를 하면 보너스를 받게 되다 보니 명절에도 거의 못 온 것 같네요. 그렇다 보니 큰아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연락도 자주 못했습니다. 아니,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라고 해준 게 있어야죠. 공고 간다고 했을 때도 취직을 바로 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미안했습니다. 명절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집에 오지 못한다고 하면 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키웠고 그로 인해 아들이 돈을 쫓아다니며 살게 되었으니 저와 같은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10년 전 서울에 작은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저희 첫 집이었죠. 겨우 20평 남짓 되지만 그래도 결혼 20년 만에 첫 집이었어요. 서울 끝자락에 자리 잡았지만 그래도 너무 기뻤죠. 우리 큰아들은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공장을 다니다가 서울 쪽으로 다시 직장을 잡아서 근처에 있었지만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한다고 해서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2년 전에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차만 아가씨와 함께 들어오는데 어찌나 가슴이 벅차던지. 예비 며느리는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대학도 못 갔는데 교사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고맙고 또 고맙지요.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참. 그렇게 예비 며느리를 보내고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 며느리의 집에서 자기를 반대한다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비 며느리 집에 먼저 인사를 갔는데 두 분이 떨떠름하게 맞이해주며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는 저녁도 안 먹이고 보냈나 보더군요. 그래도 인사를 갔는데 저녁 시간에 저녁도 먹이지 않았다니 이건 문전박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한 거라면서 저라도 교사 딸이 있으면 자신같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없는 놈을 사유로 받아주겠냐며 속상소리를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해가면 면이 설 것 같다고 그래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집이랑 개인 택시뿐인데 이 집을 주자니 당장에 우리가 갈 곳이 없고 택시를 처분하고 택시 회사로 들어가자니 둘째 아들 대학도 마저 보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참 우리 둘째는 공부를 곧잘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고민을 하던 남편이 제게 이 집을 큰아들에게 주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될 아이를 놓치기 너무 아깝다며 만약에 아들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 아이와 결혼을 못하게 되면 시리에 빠질 것 같다며 지금까지 키우며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대학도 못 보냈는데
이 집을 주자고 합니다. 그래야 남편도 아들에게 뭐라도 해줬다는 것에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린 우리 부부는 바로 큰아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신혼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구매한 빌라지만 지하철역도 가깝고 동네도 깨끗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한다고 하니 예비 며느리가 만족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들에게 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집이라도 해가야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큰아들의 말에 빨리 확답을 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 앞으로 집이 마련이 되자 예비 사돈댁에선 결혼을 허락하였고 큰 아들은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코스를 하게 된 상견례에서 여실히 집안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도 나름 고르고 골라 얌전하고 괜찮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사돈들은 참 폼이 있는 옷을 입고 나오셨더군요. 말씀도 참 잘하시고 아무튼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사는데 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예단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지나가듯이 고작 그런 집을 해주며 예단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어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혼잣말 하듯 속삭였지만 분명 제겐 들렸고 그 말이 가슴에 와 맺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슴 아프다고 해서 아들의 행복을 깰 순 없으니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3개월 전 집을 빼줘야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가전 가구도 드릴 수 있기에 저희가 이사를 나왔습니다. 대체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갈 곳은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얻어졌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같은 택시회사에 다녔던 남편의 동료가 사용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로 된 농막에 기능을 하는 거처가 있는데 저희가 지낼 집이 구해질 때까지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밭에 고기 구워 먹고 배추 좀 얻어 먹으러 따라간 적이 있어서 어디인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도 저희는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에게 집을 주면서 저희는 몸만 나가도 된다고 너희가 쓰고 싶은 가전가구가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집도 저희가 지내던 집인데 가전가구도 쓰던 것들을 쓰고 싶지는 않다며 새로 싹 마련해 왔더군요. 저희가 지내기로 한 농막에 기본 가전이나 편의기기들이 있어 모든 가전가구들을 다 가지고 갈 필요는 없었고 작은 아들은 지방 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두 사람의 몸만 옮기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쓰던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고 하니 저희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 갖다 버렸더군요. 아들에게 결혼식 비용과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아들은 결혼을 했고 축의금 중에 당연히 저희 앞으로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아들에게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비용에 쓰라고 모두 주었습니다. 그게 그냥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큰아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것 투성이라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공고에 간다고 했을 때 취업을 위해 선택하는 거 알면서도 왜 우리가 말리지 못했을까? 20살 어린 나이에 사회로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살기 힘들고 버겁다고 그 어린애를 그저 방관하고 놔두지 않았나? 조금만 서포트 해주었으면 큰아들도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냥 큰아들만 생각하면 왜 이리 가슴 한켠이 시린지요. 저희가 지내는 곳이 비닐하우스이다 보니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저희 집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집다운 집으로 옮길 테니 그때까진 굳이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할 돈을 모은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계속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보니 명절에도 큰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누추해서 오지 않는 게 저희의 마음이 편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거의 연락 없이 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작은 아들은 군대를 갔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을 했고 저도 투잡을 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6개월 이내에 털고 나오려던 계획과는 달리 2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경기도 한 지역에 위치한 12평 반지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5년 된 낡은 빌라이고 반지하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낼 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조금씩 세간살이들도 늘려가면서 작아도 집다운 집에서 사니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니네 집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를 갔다고 했더니 아들 내외가 와보려나 싶어서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가며 싹 청소하고 맛있는 밥도 지어놨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퇴근을 하고 온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남편도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에 저녁 일을 쉬고 6시부터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다짜고짜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무작정 돈을 해달라고 하네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어떻게 무작정 돈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세히 이야기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자신이 코로나로 직장을 잃었다고 지금 며느리가 혼자 일을 하고 있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젊은데 무슨 일을 못할까요? 직장을 다시 구할 생각부터 해야 하는데 무작정 손을 벌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 구하는데 돈을 다 써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당장에 큰일이 나게 생겼다며 대출이라도 못 받냐고 하더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빚 없이 살고 싶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은 안 받고 살아왔거든요. 그러자 아들이 자기네도 사정이 어렵다고 돈이 얼마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오느라고 보증금으로 다 써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세도 대출이 있는 전세라니까 상기된 얼굴로 돈이 너무 필요하다면서 그럼 신용 대출이라도 못 받겠냐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는 빚 없이 살고 싶어서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대출 안 받거든요. 지금 사는 이 작은 집 전세 들어올 때 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엔 아들이 신용대출을 못 받냐며 부모인 우리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남편이 화가 나. 너 결혼한다고 할 때 우리가 너희한테 집 내주고 맨몸으로 나오지 않았냐? 너 잘 살라고 너 처가에 면서라고 그거 주고 나왔잖아. 그때도 감사하단 인사 하나 없고 결혼하고 두문분출 연락도 없더니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라고? 돈을 달라고? 그 말에 아들이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 내가 크면서 학원을 한번 다녀봤어요? 아니면 옷을 사달라고 조르기를 했어요? 메이커 신발을 한 켤레 사준 적도 없잖아요. 아, 내 친구들 다 대학 다닐 때 나 손에 기름때 묻혀가면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잘난 부모 아닌 거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큰아들을 나몰라라 하며 키우지 않았습니다. 일에 쫓겨 사느라 때마다 따뜻한 집밥 해줘가며 보듬어 가면서 키우진 못했어도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시켰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에 학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키지 않은 건 맞아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가 조금 부족하면 학원이든 과외든 시킨다던데 저희는 그렇게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방치하면서 키우진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이것저것 사달라는 것 없었지만 때마다 필요한 것들, 계절마다 옷과 신발 등은 알아서 사줘가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게 한이 되었던 건지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에게 바락바락 대드네요. 다음날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그러니까 바깥 써두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어렵게 되었다고 돈이 정말 꼭 필요하다며 이걸 해결해 주면 장인 어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많이도 아니라고 딱 3천만 원이면 된다면서 그만큼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아들에게 주고 나온 그 빌라를 처분해 달라고 합니다. 아들 내외에게 들어가서 살라고 했지만 아직 그 빌라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들 앞으로 돌리려니 상속세니 뭐니 부담이 가서 저희가 못 만나오고 아들 내외가 들어가서 살았었거든요. 남편이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를 결혼 후에 처음으로 봤네요.
남편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달까지 그 집에서 나가.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간 기반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너희들도 그동안 벌어둔 게 있을 거 아니냐? 지금 갖고 있는 돈에 대출 받아서 시작해라. 우리도 20년 만에 그 집 샀어. 그래, 요즘 사람들 집 사기 힘들지. 너무 힘들지. 그걸 너무 잘 알기에 너희에게 선뜻 집을 내어주고 우리가 몸만 나왔던 거야. 너희, 우리가 지난 2년간 어디에서 살았는지 알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 그러는 동안 너희들 뭐 했냐? 우리가 너네 그렇게 시작해서 둘이 잘 모아서 살라고 그렇게 비켜줬는데 2년 동안 뭐 했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작지만 전셋집이라도 얻었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교사에 멀쩡한 직장 다니는데 뭐? 이럴 때만 부모냐? 우리가 허름한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지내느라 너희들 오라고도 못했다. 그렇다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연락도 안 해? 그리곤 이럴 때만 부모 찾는 거야? 남편은 너무 분했는지 목소리를 떨어가며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 집에서 나가라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고 지금 사는 집 전세 빼면 보증금에서 대출 갚고 우리 생활을 비용 빼고 나면 1,000만 원은 해주겠다고 하며 이게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한 달 안에 나가냐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다 뜯어가도 되는 부모이고 사돈댁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부모인 거냐고. 정 어려우면 처가에 들어가서 살든 처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월세를 얻든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근무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명절에도 운전을 했는데 그렇게 하루를 방 안에서 누워만 있다가 다음날 새벽 다시 택시 운행을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얼마나 버는지, 아들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만큼 아들은 우리와 소통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후 아들네는 정말 그 집에서 나갔고 저희 부부가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네는 근처에 아파트로 전세를 갔더군요. 글쎄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더니 며느리가 돈 관리를 모두 하고 있었고 그가 모아둔 돈이 제법 되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갖고 있던 돈까지 합치니 대출 살짝 끼고 전세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바깥사돈이나 도와드리지. 아무리 부모 마음 같을 수 없다는 게 자식의 마음이라지만 우리 큰아들도 며느리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저희들밖에 모르는 녀석들인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니 앞으로 계속 아이들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순 없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는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뼈를 갈아서라도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왔었고 큰아들에게는 그것이 좀 부족했기에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와 찬찬히 돌아보니 그마저도 저희는 큰아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든 누구에게든 의지하지 않고 평생 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팔자라고 생각하고 저와 남편 서로를 다독이며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